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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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난티 20% 가지고 있고요. 13,400원입니다. 13,400원이에요? 많이 높네요. 네네, 많이.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 오래됐거든요. 아, 오래되셨구나. 이게, 네, 작년에 한 6월 달쯤 샀습니다. 이게 아넨티라는 종목의 특성은 네. 대북 관련주라고 엮여서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대북 이슈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네. 이 회사의 기본적인 펀드멘탈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여요. 근데 또 이제 네네. 최근에 또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아난티가 이게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 네네. 혹시 뭐 아난티 막 골프장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막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테마 자체가. 근데 이 회사의 네네.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실적도 좋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 그냥 예. 좀 더 사볼까 하는데 지금 많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딱 어르신이 샀어요. 그런데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괜찮으시겠어요? 글쎄, 뭐, 더 이게 네. 나중에 제가 산 금액까지만 갈 수 있다면은, 네네. 예, 더 지금 살까 하는데, 네. 그걸 잘 모르겠어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어느 누구도 이 종목이 사신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단정져서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죠? 이제 일어날 일들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일어나야 될 일들인 거잖아요. 네. 그 일들을 예측할 수 있지만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라.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대응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은. 제가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게 흐름이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거 모르면 여기서 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 그래서 지금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좀 안쓰러운 게 뭐냐면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너무 메커니즘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종목을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실적을 잘 보면 돼요. 네네. 실적 혹시 볼 줄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회사로 전화해서 이 회사 네. 뭐 주식 담당자들이 있어요. 여기 네네. 우리 상장된 주식 그 증권에는 그 주식 담당하는 분들이 회사마다 다 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전화해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존에 흘러왔던 거 이런 걸 잘 안내를 해줘요. 네네. 그런 거 방법론적으로 좀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괜찮거든요. 그냥 네. 손 놓고만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방법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홀딩하는 게 더 나아요. 지금 더 사지는 말고요. 네. 좀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그냥 그대로요. 네, 그냥 팔지 말고 좀 갖고 가보세요. 예. 리오프닝 네. 관련주가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중요한 자리는 10,000원대거든요. 10,000원대 네. 넘어가야 이 종목 위로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 10,000원 넘어가면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에서 이거를 처분을 하고 싶은데 대개 어느 정도 가격에서 처분하는데 그 산 가격까지 안 오더라도 좀 그 밑에서 처분을 해버리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네네. 근데 올라가다 보면 막 우리가 사람이 오래 달리다 보면 막 힘들어서 쉬어가서 물 한 잔 먹잖아요. 네네. 그런 가격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주식으로 네네. 얘기한다면 우리가 막 계속 달리다 보면 힘이 빠지니까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보충 가격이 1,500원이에요. 1,500원. 네, 1,500원을 네. 넘어가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 반등이 탁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네. 이제 더 치고 올라오면 그때를 가 봐야 돼요. 이의 분위기라든지, 1,500원. 예, 네. 이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세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요런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네, 반등이라 그래요. 이거 바닥에서 떨어진 가격. 고점에서 네, 저점 떨어진 가격이 50% 빠지면 저점의 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15,000원 언저리에서 한 50% 빠졌잖아요. 8,000원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한 50% 정도 빠진 거잖아요. 거기에 찍고 올라왔잖아요. 네. 이게 주식이라는 거 고점 대비 한 50% 정도 빠졌다 반등이 한 25%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1,500원 선까지는 어떻게든 올라와요. 그다음에 네. 그때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네.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1,500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아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예, 카카오요. 카카오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2,500원이고요. 네. 비중이 25%예요. 2,500원이면 옛날에 사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사셨어요? 네. 아니요. 한 7개월 전에 네. 13만 3,500원인가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내려왔을 때 다시 여기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가격이 됐습니다. 혹시 제 방송 많이 안 보시죠? 아, 버디요. 가끔 봐요. 가끔 보이고 자주 보야죠. 근데 카카오 그렇게 아니, 반대했거든요. 토요일 날 네네. 저기 근무를 하는 아, 편이라요. 그러셨구나. 예. 네. 제가 카카오는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지 말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다치거나 그죠 그 동물들이 다치거나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다치고 아프고 막 이 사람들한테 안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영향을 주는 네. 주식. 근데 카카오는 그 소상공인한테 좀 약간의 영향을 많이 줬어요. 네네. 저는 그런 주식 안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락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예,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던 거죠. 그 다음에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 리포트를 좀 많이 밀었어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나쁘잖아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멘텀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중간에서 13만 원대 사셨잖아요. 네. 그럼 이 자리가 높은 거냐 안 높은 거냐라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높은 거다.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예측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은 이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막 교통사고 가면 막 사고 많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막 이정표로 막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거 막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왜 그래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위험한 자리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종목은 거의 50% 떨어져요. 네. 거기가 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종목도 17만 원 고점 찍고 8만 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럼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어요? 5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대략. 네, 네. 거기가 저점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한 20%, 25% 정도 올라와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11만 원이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세가 꺾여요. 근데 추세가 꺾일 때 추세를 치고 올라가냐 꺾이냐라고 했을 때 대형들은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간 시간 플러스 올라간 시간 그다음에 떨어지는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 구간이에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예,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최근에 네. 지금 11만 원대까지 저기 상승을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 예. 제 매수가 오면은 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를 못 올라오고 그냥 하락하는 바람에 다시 물렸는데. 네.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거를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굳이 왜 이 종목만 보시는 거죠? 다른 종목도 되게 많잖아요. 그동안 네. 또 시장이 좋을 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굳이 이 종목으로 가지고 단가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추세 있잖아요, 추세. 내리막길 한번 시작하면 계속 내리막길 갔다가 어느 끝점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오르거나 평지가 오잖아요. 네. 그죠? 여기 내리막길이 이렇게 쫙 내리막길인데 아직 그 내리막길이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그게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추세는 깨진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빠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되게 커요. 바로 V자 반대로 못 올라가 이런 것들은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지 말고 지금 시장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죠. 근데 이거 굳이 지금 더 사시겠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종목도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죠? 삼성전자도 실적이 되게 좋은데 빠지잖아요. 네. 참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왜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메이저들에 대한 전략들이 달라서
달라서 그래요. 개인들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전략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사지 말고 나중에 어느 조정에 이제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반등이 들어오요. 그때 사면 얘도 올라가요. 대형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팔기 어렵다면 그죠? 그게 좀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종목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현금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도 있고 이건 시간이 걸려요.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아니 상승이 길었기 때문에 조정이 더 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 제 견해는 한 11만 원, 12만 원 오면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거기 판단해야 돼요. 네네. 여기 지금 지지 라인이거든. 여기 밀리면 한 번 더 밀려요 밑으로. 여기서 좀 상승하면 제가 손절을 할까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대형주잖아요. 네네. 대형주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 덩어리예요.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대형주는 먼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기업도. 그러면 네. 시장이 안정화될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월, 6월 달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때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한번 판단하면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지금은 홀딩 하는 게 나아요. 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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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구 대표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법을 네. 배우려면 대표님 책을 꼭 사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네오이민텍이요. 네오 이문텍 사셨어요? 이게 대표님 굉장히 비싸요. 15,000원 얼마에 사가지고 물 타고 그래서 1,400원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로 이번에 올라올 때 얼마에 이거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 제약바이오 세터 저번에도 이거 혹시 내가 이거 몇 번 상담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저는 예전에 네. 3,000원 얼마 그때. 그래서. 꽤 오래됐어요, 예. 이 종목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팔지 마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너무 오래 있어서 지겨워서 그냥 이 가격 부분 오면 적당히 한번 팔고 네. 반이라도 팔았으면 싶어서. 그 팔고 다른 거 사실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밑에서 사든가. 아니 다른 거 사지 너무- 마요.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네네네.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 신규주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네. 제약바이오 세타는 이 전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좋아야 돼요. 네. 일단은 네. 가장 좋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잘 가려면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이걸 맞습니다. 보고 이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세게 안 올라가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래가 들어왔어요. 거래가 들어왔다는 건 이 무슨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예. 없으면 요즘에 움직여서. 예. 요즘은 이런 게 뭐 이슈가 없다면 이 종목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거래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래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막 11,000원부터 8,000원까지 쭉 밀렸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을 실적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되게 어리석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대감이 더 큰 기업들이 더 많고 기대감으로 주식을 많이 사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뭐 신약 네. 개발을 한다든지 뭐 임상에 성공하다든지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그거대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11,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8,000원, 6,000원까지 쫙 밀렸잖아요. 가격이. 네네네. 네. 가격이 밀릴 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시세가 떨어지면 막 두렵죠. 네, 많이들 맞습니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거래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네. 이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줄줄줄줄 빠질 때 이 거래가 거래가 없이 거래 없이 빠진 거 그냥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여기 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확 잡혀 있잖아요. 여기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막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 이렇게 서 계세요. 근데 네, 바람이 맞아요. 불면 이 기둥이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막아주잖아요. 예, 막아줘요. 예, 예.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이 없으면 네. 여기 서 있으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사람이. 근데 네, 이 기둥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매집이라 그래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는 껍데기라 그래, 껍데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딱 두 가지예요. 추세와 거래량이에요. 네. 그다음에 재료가 붙거든요. 이 종목은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갖고 있다가 11,000원까지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 10,000원.
근데 좀 시간이 걸리죠, 대표님. 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움직일 것 같긴 해요. 또 위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어도 굳이 지금은 이걸 뭐 손절해서 다른 거 사도 수익 나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굳이 이거를 지금 바닥에서 손해보고 다른 거 사서 또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라면 파는 게 더 낫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팔고 다른 종목을 볼 줄 안다면 파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근데 반문데 죄송한데 이 저항대가 대표님 어느 정도가 저항대예요? 9,500원? 9,500원. 네. 그 저항대는 이거 그래프는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조금 볼 줄 그럼 알아요. 여기 선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선들이 많이 있죠. 여기 이렇게 선들이.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가격의 저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게 위로 올라갈 때는 삐쭉 나온 거는 저항이 맞았다 그래, 가격의 저항을 맞고 밀리는 거예요. 그게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8,000원, 뭐 9,000원 뒤에 00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격이 여기 보면 가로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격에 사람들 심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 우리 보면 막 그 호가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9,000원에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500원에 호가가 매도 물량을 많이 쌓아놔요. 그거 맞고 툭 떨어지고 그거 맞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거래가 붙어주면 그냥 올라가요. 그런데 거래가 죄송한데 그냥 한 1,400원에 매일 그냥 걸을까요? 아니요. 그냥 왜 다른 거를 바꾸고 싶구나. 종목을. 아니 다른 건 안 바꾸고 싶어.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한 번은 팔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 말씀이 속 썩이는 자식이 효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네, 그런 말씀. 네, 속 썩이는 종목이 나중에 효자 될 수 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좀 네, 들고. 그러면 11,000원 거기까지 그냥 들고 가세요. 그 중간에 10,000원 넘어가면 한번 전화 주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못 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